쭉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이런 연구 실험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흥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뭐가 부족해요?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체계에 의해서 하게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수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활동이잖아요. 활동은 활동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활동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공간과 주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지금 집에서 했는지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하나고거든요. 하나고이기 때문에 하나고는 그런 실험 시설도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과 수업을 참여하지 않고 자기 실험하고 싶을 때 실험실 가서 실험해도 돼요. 그런 거를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회가 있다거나 연구 동아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과 언급하면서 쓰면 더 완벽했겠죠. 네. 그 하나만 읽어보고 또 넘겨봅시다. 이거는 되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애들이 막 뭔가 이렇게 네. 여기 46쪽을 봐주세요. 46쪽 말고 49쪽을 봐주세요. 49쪽에 2번을 봅시다. 저는 쇼호스트라는 진로희망과 관련된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교지 편집부 활동은 독자를 고려해 내용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고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지는 학교 행사와 시사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학교 행사 부분에서 교지를 작성한 활동은 국기대회입니다. 회의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코믹 포토를 위주로 하자는 제 의견이 채택되어 사진 활용의 동의를 얻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설득을 통한 자료 활용의 동의 과정 또한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학교 친구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도 최선의 결과물을 위해 소통이 필요함을 느끼고 앞으로 배움에서 언어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사 부분의 내용은 세월호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만을 나열하기보다 세월호 추모를 이유로 장기간 오락 프로그램 방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론을 주제로 토론을 통한 의견 공유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민들의 우울감 고조와 경제 침체 등을 근거로 반대 측에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찬반론이라는 토론의 형식 때문에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각 의견에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깨닫고 양극의 토론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 양측 의견의 타당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학생이 쓴 글을 잘 보면 교내 활동에 자기가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부분에서 교집 편집부 활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 속에서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쇼 호스트라는 진로희망과 관련된 활동에 주력했다. 쇼 호스트 활동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교집 편집부 활동을 했다라고 연결시켰고 그리고 교집 편집부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깨달은 점들을 설명했어요. 어때요? 내용이 되게 충실하죠. 이 학생이. 여성애들 중에서 이 쇼호스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중앙대 광고 홍보학과이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공 적합성에 되게 집중해서 이 글을 썼어요. 물론 이 학생은 여기 합격했고요. 그 이제 이 학생이 면접을 볼 때 어떤 분야의 쇼호스트를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겸허하게 얘기하는 게 좋단다. 왜냐하면 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들은 거의 고수들의 광고쟁이들이고 최고의 고수들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막
시기 있게 얘기했다가 무조건 나가게 되니까 변호사가 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무조건 넘겨가거든요. 어떤 주제를 던져서 물으면 답변을 하는데 네가 뭐에 관심 있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되게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답변이 무조건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할 때 교수님의 답변에 충실히 답변을 하더라도 위기를 모면하는 답변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전문성에 접근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교수들은 이미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그리고 광고 홍보과가 매년 하는 게 전국 대학생 콘테스트 같은 게 막 공모전. 그런데 계속 꾸준히 출품을 해서 그 세계 그 시장에 도전을 해보겠다. 그 정도의 포부를 밝히는 거로 끝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그래 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셨대요. 지금 2번을 했는데 2번에서 내가 활동하는 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전공과 연결성이 필요하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공부하고 3번을 갑시다. 3번을 쓸 때 아이들이 그냥 소설을 많이 써요. 그 당시에 아주 이기적이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옆에 친구랑 같이 가서 자기 혼자 사 먹고 끌고 있으면서 한 입 먹어볼래? 라고 절대 안 하는 애가 자기는 배려심이 많고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래서 너희 요즘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이스랑 솔직하게 쓰라. 원래 그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식한 인간인가를 알게 됐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를 느끼게 됐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라. 그 네가 바뀌었다면 어떤 계기로 바뀌었는지 써보라. 옆 친구가 아주 사소하게 갑자기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괴로움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의 것이지.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죠.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소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오면 뭔가 거창한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일상성 속에서 작은 정적인 나눔이든지 정신적인 측면이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거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해보면 좋아요.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수상경력 봉사활동 그래서 보면 수상경력에 보면 그 봉사활동이나 뭔가 이렇게 배려를 잘해서 하는 그런 학교마다 그런 상들이 있어요. 그런 상들, 그다음에 학급 및 학생활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그런 특징들이 단장은 꼭 해보잖아요. 그리고 학생회도 열심히 해보고 지금 제가 출강 나가는 학교도 전교 1등이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나 공부하기도 바쁜데 학생회까지 하니? 그랬더니 자기 성향이 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런 어떤 학생부에 자기가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꼭 쓰고 싶기 때문에 공부로 이렇게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렇게 활동력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그런 얘가 있어요. 공부도 잘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봅시다. 지금 금방 읽었던 49쪽을 보고요.
학점을 놓으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소재 중에 하나가 또래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학 사정관들이 또래 상담 얘기 나오면 얘 또 또래 상담이구나 그냥 착 스쳐 갈 수 있어요. 근데 쓸 게 없으면 써야 되죠. 그죠? 뭘까요? 또래 상담관에서 얻은 배려의 의미는 실제 상담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담 중 가장 공감을 하며 상담을 했던 친구의 고민은 교우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민의 내용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잘못 퍼져 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양학생일까요? 의학생일까요? 의학생이에요. 되게 심각해지죠? 고민을 듣고 친구 관계에서도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배려적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여 제가 읽었던 비폭력 대화의 내용을 말해주며 긍정적 언어를 통해 다시 화해의 말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래 상담이다 보니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고민이 공감이 되었고 저절로 내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래 상담을 하기 전에 상담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왔잖아요. 내담자. 네. 상담 후반에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딱딱한 관계가 아닌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회적 인간관계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진정으로 느낀 거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건 되게 의미 있어요. 그 다음을 또 봅시다. 교사 학생 멘토링 연구 논문 쓰기 활동에서 국회 도서관과 공식 사이트에서 사진 자료를 이용해 처음 완성한 논문을 읽어보았을 때 짜깁기라는 인식이 들어 팀원들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논문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원들이 시간을 내 만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자신이 정리해온 자료를 이용해 발표할 리 회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료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며 주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팀원들에게도 알기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발표 준비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는 논문의 단어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준 뒤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효율적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팀원들과 시간 조율을 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이해와 수정 작업을 거친 후 글의 연결성이 높아져 논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과 팀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조화가 필수 조건임을 깨닫게 됐고 또한 팀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방에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던 그 학생들이에요. 저희 학생들 준비해 지금 강공 중학까지 있는데 이 모친이 엄청 바짝바짝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학생은 저에게 수업받은 학생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 살아요. 많이 떨어져 사는 친구인데 우리 이 모친이 우리 해오름에서 공부하시는 해오름 교사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슬쩍 봐주세요라고 던지고 갔어요. 그래서 슬쩍 봐주면 안 되잖아요. 꼼꼼히 봤는데 슬쩍 본 거랑 꼼꼼히 본 거랑 똑같았어요. 제가 해줄 게 없었어요. 중대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중대에서 되게 감사한 아이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얘가 이미 그 스펙을 보니까 상당한 스펙이 있었어요. 중대는 이 정량평가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정성평가, 이런 자소서에서 평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얘가 이미 정량평가에서 상당한 수상 실적과 그 내공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에서 되게 탐내할 만한 학생이 된 거죠.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지금 약간 안 되면 어떡하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애들이 뭔가 막 이렇게 소설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그냥 진솔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냥 크게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고등학생들의 생활이 뻔하지 않습니까? 쳇바퀴 같은 생활을 해요. 그 속에서 자기가 느낀 점들을 소소한 것들을 찾아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3번은 소설을 안 쓰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4가지의 합발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 썼죠. 소외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서 뭔가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해요. 또 친구 숙제를 도와주는 일을 나눔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꼭 뭔가 해야 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한국 미화 활동과 협력인데 또 뭔가 또 다른 걸 거창한 거잖아. 중재하는 것도 되게 갈등 갈리고 되게 좋은 일인데도 그걸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 거창한 걸 찾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인성이 안 좋은가 봐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때는 되게 많거든요. 네, 알았으니까 가야지. 네. 4번은 대학교랑 달라요. 아까 앞에서 이건 좀 봐야 되니까 좀 갈게요. 여기 자율문항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자소서를 언제부터 쓰면 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런 방학 때 쓰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오답정리를 다 한 뒤에 이 오답정리를 하고 나서 충분히 절망감을 느끼고 내가 이 대학을 도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하게 현실을 보고, 그래서 6월 모의고사의 결과를 수능 볼 때 수능 점수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물론 조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올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정신승리법을 가용하죠. 뭐 앞이 정도는 안 읽어도 애들은 알아서 정신승리법을 가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노력을 하면 되는데 올라가요. 근데 마음만 먹고 있고 노력은 안 하죠.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요 대부분의 애들이 정신 차려요. 똑같이 노력해요. 노력의 양과 질이 격차가 나야 되는데 격차가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때 뭔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 때문이에요. 난이도. 내가 취약한 난이도가 있어요. 그게 알려들면 내가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6월 모의고사 때 난이도를 높였던 거를 9월 때는 낮춰주거든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 낮췄던 난이도는 높여줘요. 애들이 다 당해요, 우리.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지원 쓸 때 자기가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잘 받은 등급 중심으로 대학을 생각하거든요. 그냥 100% 떨어져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제일 낮은 점수를 주었을 때 그걸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어떤 입시 전문가에게도 물어보세요.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럼 대부분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이때까지 맞은 등급 중에 제일 높은 것만 기억하고 제일 낮은 거를 빨리 지우고 싶잖아요. 그것도 신속하게 지우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에 소리 없어요. 너 지금 수학 몇 등급인데 2등급 나오는데요. 아니 이때까지 나왔던 수학 등급 중에 제일 낮은 게 몇 등급이냐고. 그러면 4등급인데요. 그러면 넣었을 때 저는 3.5로 써. 3도 안 돼요. 2가 9월 모의고사 때 2가 나왔어요. 그래도 2로 쓰면 안 돼요. 그래야 적정한 대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대학이 각각 대학의 개성이 있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대학이 지원 동기를 찾아요. 지원 동기. 왜 우리 대학이 두 가지예요. 왜 우리 대학이냐? 왜 또 이 전공이냐? 이 두 가지를 해석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연대를 좋아했고요. 우리 아빠가 연대 나왔고요. 이렇게 막 꼼짝도 안 하는 인간한테 연대를 느껴내면 안 돼요. 연대가 추구하는 예상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연결시켜야 되고, 내가 지금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전자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예상이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고는. 왜 힘들까요? 모서 쓰기 직전에 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부터 버전을 두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지원동이. 작년에 제가 가장 저를 괴롭혔던 아이가 제가 제 컴퓨터에 이렇게 저는 한번 오잖아요. 저장해놓고 버전 1, 2 계속 넘버를 붙여서 계속 두거든요. 27번까지 가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합격을 해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그 친구가 대학마다 전공이 다 달라요. 6개 대학이 다 전공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외대를 썼거든요. 외대를 썼는데 베트남어과를 썼어요. 또 걔가 숭실대 갔는데 숭실대는 경영학과를 갔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중경외시부터 해서 다 막라인을 썼는데 과가 다 대학마다 여기 면역식이야. 그러면 고개를 막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이 매력적인 걸 중심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고집을 안 꺾어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원 동기가 다 소설이죠. 소설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나마 학생부에서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으면 찾아내야 되고, 내가 이 대학,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찾아내야 되고, 그런 독서 경험을 찾아내야 되고, 다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필요하죠. 방학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닥쳐서 쓰거든요, 애들이. 자소서를.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계속 생각만 하고 있고, 실행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과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죠. 그리고 원서 쓸 때쯤 되면 이제 뜨거라 그러고 막 쓰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능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방어 전략으로 수능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소서 쓸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학 때 기초적인 걸 다 써놓고 마지막에 수정 정도만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이 중에서 서울대는요, 이게 책이 3권을 써야 되는데 500차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서울대 거는 일부러 많이 샘플을 달았어요. 잘 쓰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샘플을 달아놨으니까 다들 이제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대가 좀 거시기 해요. 성대하고. 그래서 성대가 연대는 정말 재수없어요. 뭐냐면 성장 환경을 쓰라. 성장 환경을 쓰라. 뭘 써야 될까요? 부모의 교육 후가, 가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성대가 연대는 부모가 누군가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있죠, 근데 친구들이 쓸 수 있는데, 이 본인의 성장 환경 및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성장 환경에서 뭘 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관건이죠, 그죠? 네. 부정적인 걸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해외 여행을 해봤거나 국내 여행을 해봤거나 여행 경험을